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시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상에 풀타임 직원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회사가 주 7일을 연속 근무를 요구하거나 휴일 없이 열흘 이상 연속 근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휴일 없이 근무하는 거는 주 노동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네, 정답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캘리포니아는 거의 한 100년 동안 직원들에게 Day of Rest, 7일의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노동법 조항을 봐도 7일의 하루의 휴식을 주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원래 종교적인 이유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7일 중 하루는 휴일이라는 이 Day of Rest 법이 이 명백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의견이 대법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법조계의 어피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노동법이 100년이 지난 지금 너무 비현실적이고 현재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노동법 조항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7일 중 하루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고용주는 직원에게 7일 중 6일 이상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주, work week 단위로 하루 휴일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아무 때나 7일을 연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무주 7일 안에 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만 위반 사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workweek, 근무주는 주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일요일 자정까지가 되겠고요.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근무를 했다면 근무주 안에 7일을 일한 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4일은 첫 번째 근무주에 적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3일은 두 번째 근무주에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좀 어려운데. 예. 희한합니다. 그 일종의 그 뭐 추리거든요, 느낌이. 예? 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사실 말이 됩니다. 이 롤링 베이스로 계속 아무 때나 7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주일 안에 7일을 일해야지만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자, 그러면은 그 주 7일 가운데 하루 휴일을 요구하는 법에 뭐 예외가 있을까요? 네, 이 모든 법은 그렇듯이 항상 예외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 하루 휴일 법에도 면제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 총 고용 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 또는 하루에 6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Day of Rest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30시간 미만이 돼야 되니까. 네. 또 한 가지의 면제 조항은 이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이 긴급 상황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뭐 소방관이나 앰뷸런스 드라이버, 뭐 이런 911에 관련된 그런 직종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런 직종은 한 달에 반드시 4일 또는 5일의 휴가는 주어줘야 된다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직원이 정말 원해서 또 직원이 필요해서 휴일 없이 근무를 자발적으로 할 경우도 이게 위반 사항이 됩니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 모든 노동법은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이제 주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행위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모두 아는 법이 요구하는 5시간마다의 30분의 식사 시간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갖지 않거나 건너뛴다면 이 법원은 위반이라 보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7일 근무를 요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7일 내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용주가 반드시 직원에게 휴일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고요. 원하면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데요. 휴일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고용주는 절대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가서 휴일은 없지만 뭐 초과 근무 수당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하면서 친절하게 강요를 하거나 또는 아예 휴일에 대해서 권리를 숨길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스스로 휴일을 포기하고 7일 근무를 선택했다면 사실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물론 휴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어떤 다큐멘테이션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게요. 일을 하다 보면은 눈치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 일이 많은데 네. 휴일 가고 싶은데 휴가도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애매할 때 싶은데요. 네, 애매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 휴일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 쪽에서는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서류의 내용은 네. 직원이 휴일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휴일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알지만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 만일 그러면 이 종업원이 그런 페이퍼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30일을 계속해서 일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뭐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상사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일 연속, 20일 연속 일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이퀄블런트한 휴가는 주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휴일을 주는 건 바람직한데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는요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페이가 될까요? 맞습니다. 7일 동안 연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7일째 처음 8시간은 급료의 1.5배를 지불을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2배의 급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주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우리 라디오 코리아와 같은 좋은 회사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네. 지금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 40시간죠. 40시간이 아니라 주 32시간 근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32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면 그때 오버타임으로 적용이 됩니까? 오버타임의 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건 안 하루에 바뀌고. 8시간 이상 아니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회사가 휴일을 없이 주 7일 근무를 요구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네, 유일하게 이 휴일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소송 시 이 법원의 권한에 따라서 이 보상 액수의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휴일 위반 시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미스터미너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경범죄로 형사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연속으로 일을 할 때는 급료의 1.5배와 2배를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휴일과는 좀 다른 소식인데 최근에 좀 잠잠했던 이 직원들 코로나19에 대한 격리와 검사 지침이 오래간만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업데이트가. 네, 이 맞습니다. 고용주가 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변경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 9일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는 코로나19 격리와 검사 지침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네.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에 증상이 이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없이 20시간이 지나면 회사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일의 격리를 요구했지만 이 업데이트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열만 없으면 아무 때라도 회사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느슨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성 테스트 없이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고요. 다만 10일 동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증세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막 하루나 이틀이나 되면은 그건 병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따로 휴일을 가질 수가 있나요? 코로나에 관련된 특별히 제정된 법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주게 되는 40시간 또한 80시간에 적립되는 유급병가가 있다면 그거는 직원의 디시전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특별한 코로나의 유급병가는 줘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 네. 그 뭐 손 소독제나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아직도 회사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본인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네, 회사 측에서 마스크 제공이나 아니면 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